알림 하이라이트, 중요 알림, 알림 요약 없어졌어요. 액티비티가 총 9개만 SE25 시리즈의 하위 호환이 되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149일 만에 베타가 끝나고 5월 6일에 배포가 시작된 SE25 시리즈 원UI 8.5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E25 시리즈 원UI 8.5 정식은요, 빌드 번호가 CZDP고요. 베타 10차 때는 빌드 번호가 ZZDD였기 때문에 D에서 P로 빌드 번호가 바뀌었지만 베타 10차 대비 신기능도 없고요. 오히려 너프만 있고 버그도 잡히지 않았다 라는 한 줄 요약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너프가 된 게 뭐냐 말씀을 드리면, 베타 10차 때는 알림 하이라이트가 숨어 있어서 액티비티 런처 같은 그런 액티비티를 건드리는 앱들을 통해서 알림 하이라이트에 접근할 수도 있고 아예 활성화해서 직접 사용하는 것까지 되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SE25 시리즈도 탭S 12처럼 막아버렸습니다. 액티비티 런처에서 바로 보여드리면 알림이라고 쳤을 때 설정을 들어가면요, 안 뜹니다. 알림 하이라이트, 중요 알림, 알림 요약 없어졌어요. 액티비티가 SE26 울트라랑 SE25 울트라 설정에서 알림 검색했을 때 액티비티 뜨는 목록 비교해보면요, 여기 알림 기록 밑에 알림 하이라이트, 중요 알림 분류, 알림 요약이 있습니다. SE26에는. 그런데 SE25에서 원래 똑같이 있었다가 빠진 거죠. 야, 이 액티비티를 아예 빼버려서 기능 자체를 원천 차단해버린, 굉장히 좀 치사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베타 10차에서 잘 작동하는 걸 통해서 하드웨어적인 차별이 아니다 라는 거는 공공연하게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베타 10차에서 정식으로 올라간다고 이거를 없애버린 건 의도적인 소프트웨어 끝나두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이 상태면 알림 하이라이트가 SE25 시리즈에 들어가는 건 원UI 9 베타까지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원UI 9 베타가 SE25에서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넣어줄지 아닐지 이거는 굉장히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통화 스크리닝을 필두로 조금 불타다 보니까 넣어줬잖아요. 결국엔 그 과정이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넣어줬다 보니까 알림 하이라이트나 지금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SE26 시리즈의 신기능들에 대해서도 갤럭시 팬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알림 하이라이트도 막혔고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SE26 시리즈에 대해 신기능이 뭐가 있을지 다시 한번 보면요, 베타 10차에서 SE26 시리즈의 신기능들이 18개 중에 9개만 추가가 됐었죠. 정식에서도 그거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갤럭시 AI에서 나온 엇지 당연히 없고요. 알림 하이라이트 숨어있던 거 아까 거세당한 거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내 파일 요약 표시 기능도 없고요. 삼성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징 어시스트 봤을 때 AI에게 물어보기 기능도 여전히 빠져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 어시스턴트에서도 자동 초점 속도 및 민감도 빠졌고요. 가장 중요한 24메가픽셀의 상도 없고요. 동영상을 부드럽게도 없고요. 미러링 중 8K 촬영이랑 추가 모드에 들어가 있는 야간 모드까지 전혀 신기능이 추가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 배포 직전에 루머로 돌았었던 SE26 시리즈에서 추가됐던 수평 고정 슈퍼 스테디, 이것도 SE25 시리즈 정식에 없어요. 그냥 슈퍼 스테디만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평 고정 슈퍼 스테디 때문에 정식이 늦어진 것도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SE26 신기능 중에서 조금 놓친 게 또 있었거든요. SE26 시리즈부터는 여기 홈화면 페이지 선택기에 파인더를 이렇게 띄워서 앱서랍 뿐만 아니라 홈화면에서도 파인더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SE25 울트라는 정식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없죠. 페이지 선택기에 파인더가. 홈화면 설정을 들어가 봐도요, 여기 홈화면에 파인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SE25 울트라에는 없습니다. 아니, 이 파인더가 하드웨어적으로 SE25 울트라에는 성능이 딸려서 못 넣는 그런 기능은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파인더를 홈화면에 띄우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좀 소프트웨어적인 의도적인 끝난두기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문 설정에서도 SE26 시리즈부터는 등록된 지문을 이렇게 눌렀을 때 인식 정확도 향상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지문 1이 제가 오른쪽 손가락에 되어 있는데 스캔을 추가로 더합니다. 그래서 10번의 추가 스캔을 통해서 이렇게 지문의 인식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라는 건데요, SE25 울트라에는 그런 기능 없습니다. 문제는 갤럭시 S 시리즈의 지문 인식 센서가 S21부터 S26까지 동일한 센서가 들어갔다 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동일한 지문 인식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을 의도적으로 끝나누기를 한 거죠. 이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진짜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별한 게밖에 안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SE26의 신기능이 홈화면 파인더랑 지문인식 정확도 향상까지 포함해서 총 20개입니다. 20개. 그런데 그 중에 통화 스크리닝, AI 셀렉트 빠른 실행, AI 셀렉트 되돌려보기, 텍스트 및 이미지로 만들기,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서드파티 오디오 지우개, 카메라 강화된 스캔, 실시간 럿 미리 보기, 듀얼 레코딩까지 총 9개만 SE25 시리즈에 하위 호환이 되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아쉽고요. 이게 SE25 시리즈뿐만 아니라 원UI 8.5를 기본으로 탑재한 SE26 시리즈
시리즈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 이전 기종들한테 모두 해당되는 문제점인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S25 시리즈만 출시 1년 만에 이렇게 팽당하는 이걸 겪는 게 아니라 당장 S26 시리즈도 하반기 폴더블에 기본 탑재될 One UI 9의 신기능들이나 아니면 내년 S27 시리즈의 One UI 9.5에 탑재될 신기능들을 이렇게 또 팽당해서 제대로 그 기능들을 하위호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 보인다 라는 거죠. 삼성이 7년 업데이트 보장, 한올림 7회 업데이트 보장 요거를 선언을 했지만 이번에 이렇게 1년 만에 반쪽짜리 업데이트로 갤럭시 유저들한테 굉장히 큰 실망감을 줬다 보니까 갤럭시의 사후 지원에 대한 신뢰도라 브랜드 신뢰도, 충성도 하락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삼성이 업데이트에 대해서 어떤 기조를 가져갈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One UI 8.5 베타 1차 때부터 꾸준하게 지적해왔던 버그들이 있는데 과연 정식에서도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갤러리에서 편집이 들어가서 동영상을 저장한 다음에 홈화면으로 나가게 되면은 알림창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알림이 뜨게 되죠. 이 상태에서 그 주변에 있는 알림을 건드렸을 때 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알림이 부들부들 되는 이슈 여전히 정식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영상 저장 중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는 화면 녹화도 그렇고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도 그렇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설정에서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간 다음에 음질 및 음향 효과로 들어갔을 때 이 화면에서 불필요한 스크롤이 되는 건 역시 정식에서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 글자 크기와 스타일을 갖다가 다른 글꼴로 바꾸고 글자 크기를 바꿨다가 이 상태에서 다시 기본 폰트로 갑니다. 그러면 상단바 폰트가 One UI 산스가 뜨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의 기본 폰트인 로보토 폰트로 뜨는 거 역시 정식에서도 똑같이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시 설정으로 가서 글자 크기를 바꿔주면 이렇게 One UI 산스로 돌아오는 거, 상단바 내렸을 때도 동일하게 돌아오는 거 정식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폴더 안에 이렇게 날짜랑 시간에 실시간 반영이 되는 게 지금 좀 그래도 빨라지긴 했어요. 빨라지긴 했는데 제가 임의로 한번 바꿔볼게요. 내일 오전 11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홈화면으로 왔을 때 폴더 안에 있는 캘린더랑 시계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펼치면 자동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좀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 실시간 반영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 여전히 정식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게 베타가 역대 최장 기간이었습니다. One UI 8.5 베타 시작한 날부터 정식 배포된 날까지 149일 동안 베타가 진행됐고요. 베타 차수도 역대 최초로 10차까지 진행이 됐고요.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베타 3개를 비교해보면은 One UI 7이 베타 6차까지 진행되고 베타 시작 이후 123일, S25 시리즈 정식 출시 이후에 59일 만에 One UI 7은 정식 배포가 됐고요. One UI 8 같은 경우에는 베타 7차까지 진행됐고 베타 시작 이후 110일, 폴드 7 정식 출시 이후 52일 만에 정식 배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One UI 8.5는 베타 10차까지 진행이 됐고 베타 시작 이후 149일, S26 시리즈 정식 출시 이후에 56일 만에 정식 배포가 된 거죠. 신제품 출시 이후에는 걸린 시간이 비슷합니다만 S26 시리즈 자체가 출시가 한 달이 밀렸다 보니까 그만큼 베타가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거랑 관계없이 버그들은 S26 시리즈의 신기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버그들 충분히 고칠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버그들이 더 있을 거예요. 제가 찾지 못했던. 그런데 어쨌든 정식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그들이 해결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One UI 8.5가 드디어 S25 시리즈에도 정식으로 배포가 됐는데요. 아마 One UI 8에서 바로 정식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지금 적응하시는데 조금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One UI 8.5 자체가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기능도 추가된 게 많고 여러모로 굉장히 좀 쓸만하게 그리고 예쁘게 개선이 된 버전인 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One UI 8.5가 S26 시리즈도 그렇고 S25 시리즈도 그렇고 신기능이나 버그 개선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한번 계속 팔로잉을 해서 영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